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너들의 무릎 킬러 장경인대염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리다가 무릎 바깥쪽이 칼로 찌르듯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다운힐이나 러닝 후반부에 심해지는 그 통증, 바로 장경인대염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원인부터 완치까지 모든 걸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인대염, 정확히 뭘까요? 많은 분들이 염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렸습니다. 이건 염증이 아니라 과사용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입니다. 무릎을 30도 정도 굽힐 때 장경인대가 대퇴골 바깥쪽 튀어나온 뼈를 지나가면서 그 아래에 있는 지방 조직과 활액낭이 반복적으로 압박을 받습니다. 예전엔 마찰설이라고 해서 장경인대가 뼈를 문지른다고 생각했는데 최신 연구에선 압박설이 정설입니다. MRI로 찍어보면 장경인대 자체는 멀쩡한데 그 아래 조직에 염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그럼 왜 무릎 바깥쪽만 아플까요? 대퇴골 외측상과, 그러니까 무릎 바깥쪽 뼈가 튀어나온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러닝할 때 무릎이 20에서 30도 굽혀지는 순간 압박이 최대가 됩니다. 1km 뛸 때마다 약 600에서 700회 압박이 반복됩니다. 다운힐에서 더 아픈 이유는 뭘까요? 내리막길에선 무릎 굽힌 각도가 더 커지고 착지 충격이 2배가 됩니다. 러닝 후반에 심한 이유는 둔근이 피로해지면서 대퇴골이 안쪽으로 돌아가고 완경인대 긴장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누적 압박 횟수에 비례합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까요? 첫 번째, 러닝 폼 문제입니다. 보폭이 너무 길고 케이던스가 140 이하로 낮으면 위험합니다. 힐 스트라이크로 무릎을 쭉 편 상태로 착지하면 장경인대 긴장이 급증합니다. 반대로 케이던스 170, 180에 미드프 착지로 무릎을 살짝 굽히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둔근 약화입니다. 특히 중둔근이 약하면 착지할 때 골반이 한쪽으로 처집니다. 이걸 트렌-델렌버그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퇴골이 안쪽으로 회전하고 내전되면서 장경인대가 과긴장됩니다. 대둔근이 약하면 대퇴근막 긴장근, TFL이 과보상하면서 장경인대 긴장이 증가합니다. 편측 약화 때문에 한쪽만 아픈 겁니다. 세 번째, 훈련 실수입니다. 주간거리를 10% 이상 갑자기 늘리는 게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인터벌이나 템포러는 속도가 빨라서 착지 충격이 큽니다. 다운힐 집중훈련, 특히 한 번의 긴 하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트레드밀 경사는 오르막은 괜찮은데 내리막 시뮬레이션은 피하세요. 네 번째, 신발 문제입니다. 드롭이 10mm 이상 높은 신발에 힐 스트라이크 조합은 최악입니다. 신발 바깥쪽 쿠션이 심하게 닳았다면 발목 회내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600kg 이상 신은 신발은 쿠션이 죽어서 충격 흡수가 안 됩니다. 병원 가기 전에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장경인대염 가능성이 높은 증상은 이렇습니다. 무릎 바깥쪽 뼈 튀어나온 부분, 정확히 그 자리가 아픕니다. 러닝 시작하고 5에서 10분은 괜찮다가 이후에 악화됩니다. 계단이나 언덕 내려갈 때 통증이 있습니다. 무릎 굽히고 압박하면 아프고요. 쉬면 완화되지만 다시 뛰면 재발합니다. 반대로 다른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무릎 깊숙한 곳이 아프면 반월 상형골 문제입니다. 무릎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하면 측부인대 손상입니다. 무릎 앞쪽이 아프면 슬개대퇴 증후군입니다. 붓기, 열감, 밤에 심한 통증은 염증성 질환입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도 있습니다. 노블 압박 테스트인데요. 무릎을 90도 굽힌 자세에서 무릎 바깥쪽 뼈 돌출부를 엄지로 누르고 천천히 무릎을 펴봅니다. 30도 근처에서 통증이 느껴지면 양성입니다. 오버 테스트는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를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다리가 중력에 못 이겨 떨어지지 않으면 장경인대 과긴장입니다. 뛸 때는 아픈데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러닝은 킬로미터당 600회 압박이 반복되지만 걷기는 착지 충격이 3분의 1이고 무릎 굽힌 각도도 작아서 압박이 최소화됩니다. 혈류 증가로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러닝 중단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10점 만점에 1,2점이고 뛰고 나서만 아프면 거리를 50% 줄이고 다운힐만 금지하세요. 3에서 5점이고 뛰는 중에 아프면 러닝을 중단하고 크로스 트레이닝으로 전환하세요. 6에서 10점이고 걸을 때도 아프면 완전 휴식 1에서 2주 필요합니다. 절대 기준, 러닝 중에 절뚝거리면 즉시 중단입니다. 아이싱과 온열, 언제 뭘 써야 할까요? 급성기 첫 72시간은 아이싱 15분씩 하루 3, 4회 합니다. 이후엔 온열 10분 하고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러닝 직후엔 항상 아이싱입니다. 소염제와 주사 치료는 어떨까요? 정확한 병원 처방으로 단기 복용합니다. 통증이 줄어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장기 복용은 신중하게, 조직 회복을 방해합니다. 러닝 전 복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통증을 무시하고 뛰다가 악화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즉각 효과는 있지만 재발률이 높고 최후의 수단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사는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근본 원인인 둔근 약화와 러닝 폼을 해결해야 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입니다. 첫째,
통증 참고 러닝 계속하기. 2주 문제를 6개월로 만듭니다. 둘째, 장경인대의 폼롤러 강압하기. 이미 압박당한 조직을 더 짓이깁니다. 셋째, 스트레칭만 하고 근력 운동 안 하기. 원인이 해결 안 됩니다. 넷째, 갑자기 신발 바꾸기. 새 변수가 추가돼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통제 먹고 대회 출장. 영구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경인대를 직접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소용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경인대는 건처럼 생긴 섬유 조직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린다고 하는 스트레칭들은 사실 TFL이나 둔근을 늘리는 겁니다. 핵심은 장경인대 긴장을 만드는 근육을 풀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칭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TFL 스트레칭입니다. 서서 문틀을 잡고 아픈 쪽 다리를 뒤로 교차합니다. 골반을 문틀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30초씩 3세트 하루 3번 하세요. 두 번째, 비둘기 자세로 둔근을 풉니다. 아픈 쪽 다리를 앞으로 굽혀서 바닥에 놓고 반대 다리는 뒤로 쭉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30초씩 3세트입니다. 세 번째, 누운 고관절 외회전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에 걸치고 바닥 쪽 무릎을 당깁니다. 둔부 깊은 곳에 당김이 느껴집니다. 30초씩 3세트 하세요. 폼롤러는 정확한 위치가 중요합니다. 위치는 엉덩뼈 앞쪽 튀어나온 부분 아래 TFL, 허벅지 바깥쪽 중앙, 대퇴 외측 중간부, 그리고 엉덩이 전체 둔근입니다. 절대 금지 위치는 무릎 바깥쪽 외측 상과를 직접 누르는 겁니다. 완도는 통증 10점 만점에 5점 이하. 압력으로 하세요. 한 부위 1, 2분 천천히 롤링하고 아픈 점 찾으면 30초 정지합니다. 러닝 전 5분, 러닝 후 10분 하세요. 매일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엔 TFL 스트레칭과 비둘기 자세, 러닝 전엔 폼롤러 5분과 둔근 활성화, 러닝 후엔 아이싱과 스트레칭 3종 세트입니다. 주 2, 3회는 폼롤러 전신 20분 세션을 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근력 재활입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기, 통증이 6점 이상이고 1에서 2주 동안은 러닝을 중단하고 등척성 운동만 합니다. 목표는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회복기, 통증 3에서 5점이고 2에서 6주 동안은 크로스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근력 운동을 본격화합니다. 목표는 한쪽 다리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는 겁니다. 복귀기, 통증 1에서 2점이고 4에서 8주 동안은 러닝을 정진적으로 재개하고 포팔력 운동을 추가합니다. 목표는 통증 없이 5km를 주행하는 겁니다. 핵심 운동 4가지와 목적을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클램쉘로 중둔근을 고립시킵니다.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발을 붙인 채 무릎만 벌립니다. 2초 정지 후 천천히 내립니다. 급성기엔 15회 3세트, 회복기엔 밴드 저항으로 20회 3세트 합니다. 목적은 착지 시 골반 안정화입니다. 두 번째, 힙힌지로 대둔근과 햄스트링을 강화합니다. 양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살짝 굽힙니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상체를 숙입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느껴지면 복귀합니다. 회복기엔 10회 3세트, 복귀기엔 덤벨 들고 15회 3세트 합니다. 목적은 러닝 추진력 향상과 TFL 부담 감소입니다. 세 번째, 싱글레그 스쿼트로 하체 안정성을 키웁니다. 한 발로 서서 천천히 앉습니다. 무릎이 발끝 방향을 유지하고 안으로 모이지 않게 합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할 때까지 내려갑니다. 회복기엔 보조 잡고 5회 3세트, 복귀기엔 보조 없이 10회 3세트 합니다. 목적은 착지 시 대퇴골 내전을 방지하는 겁니다. 네 번째, 사이드 플랭크 위드 레그 리프트로 고관절 외전근을 강화합니다. 옆으로 팔꿈치 대고 몸을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3초 정지 후 내립니다. 회복기엔 8회 3세트 합니다. 목적은 동적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언제 시작할까요? 싱글레그 스쿼트를 10회 3세트 통증 없이 할 수 있을 때, 한 발로 계단을 뛰어 오를 수 있을 때, 보통 복귀기 6주차부터입니다. 박스 점프, 한발 점프, 사이드 점프 순서로 진행하세요. 러너가 유지해야 할 최소 근력 기준입니다. 싱글레그 스쿼트는 체중의 1배, 본인 몸무게만으로 10회, 힙힌지는 체중의 1.5배, 덤벨 포함해서, 클램쉘은 강한 밴드 저항에서 20회, 사이드 플랭크는 30초 이상 버티기입니다. 주 3회 유지가 필수입니다. 러닝, 쉬는 날에 하세요. 이제 실제로 러닝 복귀하는 로드맵입니다. 총 6에서 8주 4단계 프로토콜입니다. 1단계, 걷기 1에서 2주입니다. 목표는 60분 빠르게 걷기를 통증 없이 하는 겁니다. 30분 평지 걷기로 시작해서 매일 10분씩 늘립니다. 통증이 2점 이상 나오면 전날 시간을 유지하세요.
다음 단계 조건은 60분 걷기 후 다음날 통증이 없는 겁니다. 2단계 런 워크 2, 3주입니다. 1주차엔 2분 조깅 플러스 3분 걷기를 6번 반복해서 총 30분, 2주차엔 5분 조깅 플러스 2분 걷기를 5번 반복해서 총 35분, 3주차엔 10분 조깅 플러스 1분 걷기를 3번 반복해서 총 33분입니다. 조깅 속도는 대화 가능한 페이스로 하세요. 주 3, 4회 연속으로 하지 말고 하루 쉬세요. 다운힐은 절대 금지입니다. 3단계 연속 조깅 3, 4주입니다. 20분 연속으로 시작해서 주마다 10% 증가합니다. 20분, 22분, 24분 이런 식으로요. 주 4, 5회 가능하고 평지만 뛰세요. 아스팔트나 우레탄을 추천합니다. 첫 다운힐은 4주차의 완만한 경사로 5분 이내만 하세요. 4단계 정상 러닝 복귀 5에서 8주입니다. 원래 거리의 50%부터 시작해서 매주 10에서 15% 증가합니다. 인터벌이나 템포런은 8주 이후에 하세요. 다운힐 완전 복귀는 6에서 8주입니다. 다운힐 복귀 주의사항입니다. 경사도 5% 이하부터 시작하세요. 전체 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다운힐 후엔 반드시 아이싱 하세요. 계단 내리기로 사전 테스트하고 통증 재발 시엔 다운힐을 4주 추가로 금지하세요. 재발 없이 복귀한 성공 패턴입니다. 급성기 완전 휴식 2주, 근력운동 주 3회 8주 이상, 러닝 볼륨 주 10% 증가, 다운힐 트레이닝 8주 이후 재개, 신발 교체와 케이던스 상승입니다. 실패 케이스는 이렇습니다. 통증 감소하자마자 원래 거리 복귀, 근력운동 생략, 다운힐 조기 재개, 대회 일정에 쫓겨 급하게 복귀입니다. 이제 재발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주간 러닝 볼륨 증가 공식은 10%룰 플러스 4주 감량입니다. 기본은 전주 대비 거리 10% 이내 증가입니다. 예를 들어 30km, 33km, 36km, 40km 이런 식이죠. 4주차엔 20에서 30% 감량해서 회복주를 갖습니다. 40km 뛰었으면 28km로 줄이고 다시 44km로 올립니다. 절대 금지 사항은 2주 연속 15% 이상 증가, 인터벌과 롱런을 같은 주에 배치, 다운힐 레이스 직후 고강도 훈련입니다. 장거리 후 통증 재발 시 즉각 조정법입니다. 경미한 통증 1, 2점이면 다음 런은 평지만, 거리 30% 감량하세요. 폼롤러와 스트레칭을 강화하고 2, 3일 관찰하세요. 중증도 통증 3에서 5점이면 러닝을 3에서 5일 중단하세요. 크로스 트레이닝으로 전환하고 근력 운동을 재점검하세요. 통증 소실 후 런, 워크부터 재시작하세요. 심각한 통증 6점 이상이면 1, 2주 완전 휴식하고 2단계 런, 워크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트레일 러너 특화 조언입니다. 어필 다운힐 비율은 초보는 6대4, 숙련자는 7대3입니다. 기술적 다운힐은 짧은 스트라이드와 높은 케이던스로 하세요. 트레킹 폴을 사용하면 긴 하산 시 무릎 부담이 30% 감소합니다. 쿼터 팬츠를 입으면 장시간 마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즈 러너 40대에서 50대 조언입니다. 회복 시간이 1.5배 필요합니다. 주 2일이면 주 3일로 늘리세요. 근력 운동 빈도를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가하세요. 인터벌 강도는 낮추고 볼륨을 유지하세요.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영양 상담도 고려하세요. 회복력 향상에 도움됩니다. 현실을 인정하세요. 20에서 30대 볼륨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마스터즈 주간 루틴 예시입니다. 월요일 근력, 화요일 이지런 5km, 수요일 휴식 또는 수영, 목요일 근력, 금요일 템포런 3km, 토요일 롱런 10에서 15km, 일요일 완전 휴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 3가지 바로잡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만 하면 낫는다는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폼롤러 열심히 하면 러닝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실은 스트레칭은 긴장 완화일 뿐 원인 해결이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둥근 약화와 러닝폼 문제입니다. 스트레칭만 하는 사람 재발률이 70%입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재발률이 15%로 떨어집니다. 실행 방법은 스트레칭 30% 플러스 근력 운동 70%, 시간 배분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아프면 한 달 이상 완전 휴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실은 급성기 이후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조직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완전 휴식하면 근력 저하가 와서 복귀 시 재발합니다. 크로스 트레이닝으로 심폐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리커버리가 정답입니다. 실행 방법은 급성기 1에서 2주만 완전 휴식하고 이후엔 수영, 자전거, 근력 운동으로 전환하세요. 통증 없는 범위에서 활동을 유지하세요. 세 번째, 신발만 바꾸면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최신 신발 사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실은 신발은 기여인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근력과 폼 문제를 방지하면 어떤 신발도 소용없습니다. 갑작스런 신발 변경은 새로운 부상을 계속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롭이나 쿠션 변경은 4에서 6주 적응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접근은 현재 신발 마모도를 체크하세요. 600kg 넘으면 교체하세요.
보폭과 착지 패턴을 먼저 교정하고 근력 강화를 병행하세요. 그래도 문제면 전문 피팅을 받으세요. 장경인대염 경험자 신발 선택 가이드입니다. 드롭은 4에서 8mm 추천합니다. 너무 낮은 드롭은 아킬레스건에 부담이 갑니다. 쿠션은 중간 정도로 하세요. 너무 푹신하면 불안정합니다. 폭은 발볼에 맞게 선택하세요. 좁으면 보행이 비틀립니다. 자, 여기까지 장경인대염 완벽 가이드였습니다. 돕기 전에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일상생활 계단 오르내리기, 무통증, 싱글레그 스쿼트 10회 3세트 가능, 30분 연속 조깅 후 다음날 통증 없음, 다운힐 10분 테스트 통과, 런워크 4주 이상 완료, 근력운동 주 3회 8주 이상 유지, 러닝폼 체크, 동영상 촬영을 추천합니다. 신발 상태는 양호 300kg 이내입니다. 모두 체크되어야 완전 복귀입니다. 최종 조언 드립니다. 장경인대염은 인매신 플러스 근력 플러스 폼 교정의 조합으로만 완치됩니다. 평균 회복 기간은 6에서 12주입니다. 조급하게 복귀하면 6개월 이상 만성화됩니다. 러닝은 평생 하는 겁니다. 지금 2개월 쉬는 게 앞으로 10년 뛰는 길입니다. 통증은 몸의 경고등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똑똑하게 대처하세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하게 오래 달립시다. 감사합니다.